자, 칼끝이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제가 좀 찾아봤더니 1917년 11월이니까 내년 11월이 되면 딱 100년이 되는 거군요. 오늘 그 추모사업회, 기념사업회 행사가 열렸죠? 네, 오늘 오전 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는데요.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은 이제 뭐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네.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이고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뭐 두 사람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뭐 김기춘, 정홍원 두 사람이 뭐 현재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얘기도 뭐 그 찾아온 기자들에게 현재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착잡한 표정의 두 사람 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거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 박정희에 대한 평가 때문인데 이제는 우리 국민도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하고 소통을 못 하시고 거의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판단 미스를 하시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시중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술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뭐 쿠데타 하기 전에도 술 먹고 했었고 뭐 부산에서도 군수사령관 할 때도 술 많이 잡수고 해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술 한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이 상황이 안 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향수 때문에 박근혜를 찍으셨던 분들은 둘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가야 됩니다. 둘을 뭉쳐버리면은 국도 밥도 안 됩니다. 조국 근대화를 하신 분은 분명히 하신 분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슨 아바타 정치로 만든 건 그거대로 책임지시고 분야라도 띄워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최근의 상처를 좀 대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총리 오늘 기념사에서 몇 마디 말씀을 내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국내외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어둡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희안과 열정 그리고 청빈의 정신이 돋보이고 절실해집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총리 내정자를 내정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헌법상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에서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한은 살아있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대통령이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길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화면을 보면 대통령이 애써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글쎄 마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행사는 이제 외교 관련 행사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 부임한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외교 행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석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참석을 하셨지만 문제는 국내 행사들은 지금 거의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뭐 수석비서관 회의도 연기했다고 하고요. 뭐 경제 관련 회의도 연기가 됐다고 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의 사과회견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부산에 가서 있었던 행사인데 막 한 달 전 만 하더라도 저 뒷자리까지 좌석이 꽉 찼을 겁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행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빈자리가 많이 생긴 게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게 아마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과 관가의 어떤 반응 아니겠나. 아마 대통령께서 저 장면을 보고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외 일정들을 가급적 축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저 부산 행사는요. 대통령 행사에 저렇게 손님들이 자리를 안 채우면요. 기관장들이 혼납니다. 경호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저 경호실이 움직였을 텐데 저걸 안 찼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아예 와놨다는 겁니다. 이건 민심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씨가 뭐 박 대통령 연설문을 뭐 보니까 내용은 본질은 못 고치고 문구 정도 고쳤던데 대통령 연설문은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자료를 잔뜩 모아서 뭐 하나 이렇게 편집한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문 자기가 쓰더만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없고 이렇게 손으로 쓸 때인데 자기가 자필로 쭉 써갖고 할 거 씀 하겠음 하는 게 개조식 문장이 풀어지면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 연설문 하나하나가 자기 철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74년도 광복절날
광복절 연설하다가 임종환 총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 이것도 자기가 만든 연설문이기 때문에 네. 뒤로 확 앉아요, 총 쏠 때. 네. 뒤로 벌렁 자빠졌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연단 뒤에 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게 자기 연설이 아니었으면 연설문 못 찾을 거예요. 연구가 상당히 장수가 많던데 이렇게 넘기고 딱 한 줄 반복하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거는 네. 박정희 대통령 혼이 있는 연설을 했던 거고 여기는 지금 혼이 없는 연설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그 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이제 복귀해보자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화요일 날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든요. 그 사과 회견 기억하시죠? 90초, 100초 분량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것이 이제 생방송사가 아니라 녹화라는 점 때문에 국회에서도 한번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있었던 질문과 답을 들어보고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화 사과,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안 말리셨습니까? 생중계해야 된다고. 정말 사과하실 거면 생중계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충원 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습니까? 저 장면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저게 한 15분 정도 차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15분 이후에 엠바고가 풀리도록 하겠다라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90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자들이 뭔가 이제 속보를 형식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엠바고를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녹화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라이브로 이제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라고는 하는데 기자들은 사실 저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네. 대통령의 어떤 이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오후 3시 45분에 대통령이 저 춘추관 2층에 있는 회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청와대에서 요청한 것은 15분 뒤인 오후 4시부터 방송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녹화 사과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냥 저거 생중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한 게 아닌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네.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공지가 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약간 좀 시간 차를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 수사는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법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참모들의 진술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실제 대통령이 아꼈던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배신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네, 야당에서 표현하기를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어제하고 오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한 몇 달 수사가 될지 모르지만 어제는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네. 돈 억지로 냈다고 진술했고요. 네. 오늘 이제 청와대의 심부름꾼인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얘기의 요지는 결국은 검찰이 원건 원치 않건 간에 네. 이제는 꼭대기에 박 대통령을 두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제명이 직권남용이지만 네. 장차 수사의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네.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이 뇌물 공모해서 네. 공범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네. 그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지난번 연설문 때문에 한 1분짜리 했는데 네. 지금 나오는 대목은 연설문이 아니거든요. 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네. 재벌들 협박해서 돈 뜯어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다시. 네. 대통령 국무총리 지명하기에 앞서서 네. 그 해명부터 하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해명 없어요. 왜 안 하실까요?
자, 그 답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민정수석이 이제 다른 정무 라인의 참모들 없이 이제 보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처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장면입니다. 소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집회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다시 서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시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시절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기 전은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저 장면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유승민 의원 말씀이 아마 박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저게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나라를 어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보수파들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내가 최 씨 등등한테 속아서 그랬다, 잘못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국민한테 사과를 하면은요. 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거는 대란 내켰다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친박정희 세력하고 보수 세력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기독교의 단체에서 구국성교회 하면서요. 조국은 지키자는 운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면은. 그래서 저거를 지금 뭐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그전에도 보게 되면 전두환 씨도 보게 되면 6.25 선언에서 국민 요구하는 거 받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두환 씨 그렇게 하고라도 나중에 장세동 씨가 다 의리 지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박 대통령 보면은 안수석이 지금 뭐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했던 것만큼이라도 사과를 막 진심으로 좀 진심이라 그럴까 그렇게 가깝게 한다면은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할 겁니다.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네. 이미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잃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당장 검찰 앞에 가서 나도 조사받겠다. 네. 그리고 비록 처벌은 이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네. 검찰이 주저하고 또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검찰 가서 여러분들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나마 나라의 기틀이 헝클어졌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는 대통령이 아직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수사 문제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전국을 뜨겁게 강타할 겁니다. 계속 상황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